앞선 레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남 4구의 절반인 22개 동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. 자, 여기에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, 또 성동 지역과 여의도 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. 시장의 예상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. 부동산 시장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일단은 서울 주택 시장으로 투자 혹은 투기 수요가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진단이었잖아요. 그렇죠. 인기 지역인 강남권 절반이 지금 적용을 받게 됐는데, 그럼 중요한 건 분양가가 앞으로 내릴까인데 내릴까요? 네. 자,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이 분양 가격이 떨어질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. 예.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이 되면서 이곳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조합의 이 고민도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.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열린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면서 기존 주택의 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, 이렇게 강조했는데요.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 일반 분양 가격을 감정평가로 구한 이 토지비에다가 표준형 건축비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요. 이 업계에서는 기존 분양가보다 한 15%에서 최대 30%가량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규제를 받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분양가가 떨어지는 건 자명하겠죠.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, 정부의 바람대로 이게 집값 안정이 올지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인데, 일부에서는 이미 공급 부족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꾸준히 예. 그래 왔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또 한마디 했는데, 공급 부족 우려가 없다,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. 이 국토부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과열 지역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, 또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이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분양가가 비정상적으로,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익을 남겨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이 과도한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이 사업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또 여기에다가 이날 서울에서 이 상한제가 적용된 동은 이 서울이 전체 467개 동인데 이 중에서 27개 동이 지정이 됐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전체의 5.8%에 불과한 겁니다. 또 건설사들은 이런 정비 사업을 수주할 때 단순 도급 사업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건설사 손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.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의 경우를 좀 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이 정비 사업장이 총 332곳이거든요. 근데 업계에 따르면 이 중에서 사업이 본격화돼서 착공에 들어간 곳이 81곳. 이고 또 관리 처분 인가 단지가 54개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의 40%가 넘는 135개 단지가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이니까 이 공급이 줄어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,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 정부는 서울 도심 유유지 개발로 한 4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고요. 또 3기 신도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30만 가구가 새로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제 서울 수요 중 일부가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, 이에 따라서 큰 공급 감소는 좀 없을 것이다,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분양이 줄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, 결국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게 되면 집값을 끌어올릴 거다,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이게 참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 건데, 일단은 정부의 입장을 지금 들어봤고요.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도 오늘 나왔습니다. 경기 일부 지역, 그리고 부산의 3구가 해당이 됐다고 하는데 영향이 좀 있겠죠. 네, 일단 뭐 환영하겠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좀 숨통이 트일 걸로 관측이 됩니다.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 인정 비율, 그러니까 LTV가 60%고 또 총부채 상환 비율, 우리가 뭐 DTI라고 부르는데 네. 이게 50%로 제한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집값의 60%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규제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70%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또 여기에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,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, 또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 적용 등의 이런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 같은 규제에서 앞으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. 네,
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정창신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